임진왜란의 참혹한 포화 속 선조가 피난길에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던 여인은 중전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은 그녀를 단지 후궁이라 말하지만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탱한 것은 그녀의 인내였습니다. 1592년 4월 30일 새벽, 한양의 하늘은 낮보다 붉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광이 아니었습니다. 도성을 집어삼킨 불길과 백성들의 절규가 뒤섞인 파멸의 빛깔이었습니다. 200년 종묘사직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조선의 제14대 왕 선조는 서둘러 말에 올랐습니다. 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어가를 따르는 신료들의 얼굴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떠나는 왕의 행렬. 그 초라하고 비참한 행렬의 중심에서 화려한 가마 대신 젖은 길을 묵묵히 걷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후에야 정빈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여인 민씨였습니다. 교과서 그 어디에도 이름 석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으나 선조가 생애 가장 의지했던 여인, 그녀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이 비극적인 피난길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한양의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왕이 도성을 버렸다는 소식에 분노한 백성들은 궁궐에 불을 질렀고 노비 문서를 보관하던 장례원을 습격했습니다. 전란의 포화보다 무서운 것은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는 국가의 기강이었습니다. 선조는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습니다. 의심이 많고 유약했던 군주에게 빗줄기를 뚫고 북쪽으로 향하는 이 길은 죽음보다 더한 수치였을 것입니다. 이때 정빈민 씨는 선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중전이었던 의인왕후가 합류하지 못한 혼란 속에서도 그녀는 왕의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묻습니다. 왜 선조는 그 수많은 후궁 중 유독 민 씨에게 집착했는가? 답은 그녀의 침묵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며 상소문을 올리거나 변명할 때 민 씨는 단 한 번도 왕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진창이 된 길 위에서 집신이 다 닳아 발등에 피가 맺혀도 그녀는 왕의 수라를 먼저 챙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보리밥조차 구하기 힘들었던 피난길. 그녀는 자신의 몫을 덜어 선조에게 바치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첩이 곁에 있사오니 부디 마음을 굳게 드소서.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조선 왕실의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는 여인의 결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임진왜란을 이순신 장군의 승리와 의병들의 투쟁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구중궁궐의 깊은 곳, 그리고 피난길의 먼지 속에서 나라의 근간인 왕이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했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정빈민 씨, 그녀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조선 왕실의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건너온 전우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록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실록의 단 몇 줄로 기록된 그녀의 자취 뒤에 숨겨진 8년 전란의 고통과 인내를 말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선조는 그 혹독한 의주 피난길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조선의 왕실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을까요? 붉게 타오르던 한양을 뒤로하고 북으로 향하던 그날 새벽, 민 씨의 눈에 비친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이제 그 긴 침묵의 기록을 한 겹씩 벗겨내 봅니다. 기록은 정빈민 씨를 가리켜 정직하고 온순하며
사치와 거리가 멀었다고 짧게 전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평판 뒤에는 조선 궁궐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자신을 지켜낸 한 여인의 치열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흥 민씨 가문의 여식으로 태어나 입궁한 그녀는 화려한 총애를 다투던 여느 후궁들과는 시작부터 결이 달랐습니다. 당시 선조의 후궁 중에는 인빈 김씨처럼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권세의 중심에 선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빈 민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비단보다는 수수한 면복을 즐겼고 패물보다는 책과 살림을 가까이 했습니다. 선조는 그런 그녀를 보며 궁 안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쉼터라 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선조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빼어난 미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정사를 돌보며 늘 불안과 의심에 시달리던 선조에게 민씨는 거울 같은 존재였습니다. 왕이 분노할 때는 함께 분노하기보다 차분히 차를 올렸고, 왕이 슬퍼할 때는 그 슬픔의 무게를 묵묵히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가는 평시가 아닌 전시에 드러났습니다. 임진왜란의 발발로 모든 후궁과 왕족들이 제 살 길을 찾아 흩어질 때 민씨는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선조의 뒤를 쫓았습니다. 평양으로, 다시 영변으로, 그리고 마침내 압록강 변의 의주까지. 그 천리 길을 오직 왕의 여자라는 이름 하나로 견뎌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강하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이었습니다. 전란의 한복판에서 선조는 때로 나라를 버리고 요동으로 망명하려 했습니다. 그때 민씨는 눈물로 호소하는 대신 묵묵히 짐을 챙기고 왕의 신발을 닦았습니다. 말없는 그 행동은 왕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정빈 민씨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정한 강함은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 누군가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인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녀는 은총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선조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기로 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주연으로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조선이라는 연극이 무너지지 않게 뒤에서 무대를 바치던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는 서슬 퍼런 사관의 붓끝입니다. 후궁에 대한 기록은 대개 편향적이기 마련입니다. 총애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둘렀거나 투기로 인해 궁중 암투의 중심에 섰을 때 비로소 이름이 등장하곤 하죠. 그러나 정빈 민씨의 이름이 실록에 등장하는 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그녀는 사건이 아닌 품성으로 기록된 드문 여인이었습니다. 실록의 행간을 살펴보면 정빈 민씨는 결코 화려한 수식어로 치장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소와 정직이라는 단어가 그녀의 이름 곁을 지킵니다. 선조는 변덕스럽고 예민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대신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아들인 광해군마저 경계했던 그 차가운 군주의 마음을 녹인 것은 민씨의 한결같음이었습니다. 선조는 생전의 대신들 앞에서도 정빈은 내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이라며 신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전란 중에도 그녀는 후궁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조차 사양했습니다. 피난지였던 의주에서 명나라 군사들에게 줄 군량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자신이 간직해온 비단과 폐물을 내놓았습니다. 비록 나라를 구한 커다란 공훈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그것은 왕실의 체면을 지키고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는 소리 없는 헌신이었습니다. 사관들은 그녀를 향해 궁중의 법도를 스스로 지켰으며 윗사람을 섬기고 아랫사람을 다스림에 있어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착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고도의 지혜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인빈 김씨처럼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지도 않았고 중전인 의인왕 후의 권위를 침범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전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녀의 검소함은 가난에서가 아니라 백성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공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으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이 굶주릴 때 그녀는 궁 안에서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실록이 전하는 그녀의 진면목은 화려한 왕의 여인이 아니라 환란의 시대를 함께 아파했던 한 사람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칼을 든 장수나 붓을 든 정치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빈민 씨에 대한 기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단단하게 자리를 지킨 이들의 삶이야말로 역사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선조를 가리켜 조선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임금 중 한 명으로 꼽습니다. 그는 총명했으나 병적으로 예민했고 신하들을 끝없이 시험하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인 광해군조차 정적이 될까 두려워했던 비정한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가운 군주의 마음이 유독 한 여인 앞에서는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바로 정빈민 씨입니다. 왜 선조는 그 수많은 여인 중 민 씨에게만 속내를 털어놓았을까요? 그 답은 선조의 열등감과 불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조는 반개승통 중종의 서손이라는 태생적 콤플렉스를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정통성에 대한 집착은 그를 늘 긴장하게 만들었고 궁궐 안의 모든 대화는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빈민 씨는 선조를 왕으로 대하기에 앞서 상처 입은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민 씨는 선조에게 있어 일종의 정서적 방파제였습니다. 전란 중 명나라 장수들의 오만함에 치욕을 느끼고 이순신의 명성에 질투를 느끼며 괴로워하던 선조가 밤마다 찾은 곳은 민 씨의 처소였습니다. 그녀는 조언을 늘어놓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왕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묵묵히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선조가 민 씨에게 의지했던 또 다른 이유는 그녀의 무욕에 있었습니다. 당시 궁궐은 세자 책봉 문제로 서인과 동인이 갈라져 피 튀기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인빈 김씨 같은 후궁들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기 위해 정쟁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녀들을 권력의 도구로 쓰지 않았고 외척 세력을 키워 정사에 간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심 많은 선조에게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만큼 믿음직한 존재는 없었습니다.
선조는 그녀의 처소에 머물 때만 비로소 독살의 공포나 폐위의 위협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민씨가 제공한 공간은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광기 어린 전란과 정쟁의 소용돌이로부터 차단된 유일한 심리적 성역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선조가 그녀에게 의지한 것은 사랑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모두가 왕의 권위를 이용하려 들 때 유일하게 왕의 고독을 안아준 여인.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이면에는 한 여인의 깊은 수용과 인내가 조선이라는 나라의 최고 결정권자를 간신히 지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7년이라는 긴 전란이 끝났습니다. 왜군은 물러갔고 도성은 다시 왕의 것이 되었으나 돌아온 한양은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은 잿더미가 되었고 백성들의 눈초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전란의 영웅들은 시샘과 견제 속에 사라져갔으며 왕실 내부의 갈등은 전쟁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타올랐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정빈민 씨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방식으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선조의 곁에는 새로운 여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계비로 들어온 임모광후와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궁궐의 새로운 권력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전란의 고통을 함께 나눴던 후궁들은 점차 뒷방으로 밀려나거나 자신의 아들을 왕위에 올리기 위해 비열한 정치 싸움에 가담했습니다. 하지만 정빈민 씨만은 그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전쟁은 승리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피난길에서 목격한 백성들의 참상 그리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던 선조의 고통을 곁에서 지켜본 그녀에게 권력은 덧없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민 씨는 전란 후에도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왕실의 보석이 다시 채워질 때도 그녀는 전쟁통에 입었던 낡은 옷을 수선해 입으며 전란 중에 죽어간 이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민 씨는 선조의 말년에 그가 겪었던 극심한 고독과 건강 악화를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선조는 갈수록 광기 어린 의심을 보였고 광해군과의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두가 차기 권력의 눈치를 보며 줄을 설 때 민 씨는 병든 선조의 곁에서 약탕기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권력에 대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환란의 시대를 함께 건너온 동반자로서의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1608년 선조가 승하하자 그녀의 위치는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새로운 왕 광해군의 치세 아래에서 선조의 후궁들은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거나 패서인이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빈민 씨는 광해군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어떤 정파에도 속하지 않았고 어떤 욕심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역사의 뒤편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기에 조용히 물러난 그녀의 노년은 자세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정궁의 주인들이 바뀌고 피바람이 부는 와중에도 그녀가 천수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가졌던 비움의 미학 덕분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 폐허 위에 핀 들꽃처럼 그녀는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은 뿌리를 내린 채 조선의 가장 아픈 시기를 관통해냈습니다. 정빈민 씨는 선조 사후에도 꽤 오랜 시간을 더 살다
1644년 인조 22년 78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격동의 임진왜란과 광해군의 몰락, 그리고 인조 반정과 정묘 병자호란까지 조선의 가장 참혹했던 반세기를 온몸으로 통과한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죽음 앞에 남겨진 기록은 지극히 담백합니다. 비문에 새겨진 그녀의 삶은 화려한 공적보다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기 증명의 시대인 오늘날 정빈민 씨처럼 자신을 지우고 누군가를 지탱하는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는 늘 소리 높여 외치는 자, 칼을 휘두르는 자, 왕좌에 앉은 자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뒤에서 묵묵히 버팀목이 되어준 이들의 이름은 늘 각주로 밀려나기 마련입니다. 민 씨가 선조라는 어쩌면 가장 결핍이 많았던 군주의 곁을 지킨 것은 단순히 유교적 부덕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이자 자신이 속한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전란의 한복판에서 모두가 왕을 비난하고 떠날 때 누군가는 그 비난을 함께 감내하며 무너진 성벽의 틈을 메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기꺼이 그 틈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그녀의 삶을 수동적이라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심장부에서 그 권력을 탐하지 않고 오직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의지 중 하나입니다. 흔들리는 리더 뒤에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조력자가 있습니다. 정빈민 씨는 조선 왕실이 임진왜란이라는 유례없는 국난 속에서도 끝내 종묘사직을 보존할 수 있었던 보이지 않는 동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잠든 묘역을 바라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 정빈민 씨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혹은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단단한 성벽이 되어준 적이 있습니까? 역사는 승리한 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민씨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읽는 역사의 페이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으로 일관했던 그녀의 삶이 4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일수록 빛나는 별보다는 그 별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밤하늘 같은 사람이 더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정빈민 씨, 그녀의 이름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그녀가 감내한 7년의 전란과 50년의 침묵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가장 깊은 뿌리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